지금 이재명이 억지로 띄우고 밀고 있는 정원호 성동구청장이라고 있습니다. 예. 이 사람이 또 그 종북 주사파 핵심인 임종석의 보좌관 출신이에요.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막 밀고 여론조사가 잘 나오니 못 나오니 하는데 알고 보니까 경찰도 때린 주폭 전과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때까지는 정원호라는 사람이 그냥 구청장 후보였으니까 옛날에 전과 기록을 본인이 공개해도 그게 정확히 뭔지를 세세하게 검증하지 않았는데 시장 선거는 판이 다르지 않습니까, 박사님? 네. 이 사람이 이제 96년도에 선고받은 벌금 300만 원, 폭행과 공무집행 방해 이렇게 해놓으면 뭐 감이 잘 안 오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이 그때 양천구청장의 비서관이었어요. 그러다가 95년도에 술집에서 그 당시 지금으로 치면 국민의힘 이제 보수정당 국회의원의 비서관을 만난 거예요. 근데 술 먹고 합석을 했는데 뭔가 의견 다툼이 있었는지 기사에 보면 그 비서관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매우 찼다. 전치 2주 이상의 심각한 상해를 입혔다. 말리는 주민을 또 때렸다. 출동한 경찰이 2명인데 경찰관도 때려 팼다. 그럼 감옥 갔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일단 구속이 됐다라는 게 제가 확인한 기사였고 그 정원호가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이 억지로 밀어 올리는 그 정원호랑 동일 인물이랍니다.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유효상종이네요. 이래서 이재명이 칭찬했나 싶어요. 그런 것 같으네. 그 조진웅이요? 네, 조진웅이라고 영화 배우 있었죠. 그 사람은 그래도 소년범 시절이잖아요. 네, 네. 그리고 문제가 드러나니까 바로 그 은퇴를 했잖아요. 네. 그 이자는 다 커서 더구나 정치판에서 국회의원 비서하고 있을 때 상대 당 비서를 두들겨 팬 거네요. 구청장 비서 시절에. 네. 그러니까. 공직자 시절의 폭행 사건인 거죠. 그리고 네. 경찰을 팼네요. 그러니까요. 네. 경찰을 패면은 그 공무집행 방해가 돼서 네. 특수폭행이 되거든요. 네, 네. 그럼 뭐 거의 뭐 감옥도 굉장히 오래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구속까지 됐는데 네. 사실 폭행으로 구속이 웬만하면 안 되는데 심각했으니까 구속이 됐겠죠. 그런데 벌금 300만 원으로 사실은 좀 깎였어요. 그리고 나서도 이 사람이 계속 공직자 생활을 하고 구청장까지 했다는 게 지금까지 혹시 그 정원호가 지 입으로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뭐 죄송합니다 이런 사과한 적 있나요? 제가 찾아본 기사로는 없습니다. 오. 이번에 제가 처음으로 이 문제를 재점화시키니 자기는 뭐 옛날에 사과했고 반성했다 화해했다 뭐 이러고 앉아 있는 겁니다. 아깝게 됐네요. 네. 어떤 게 아깝죠? 그 이재명이 뜻대로 정원호가 저쪽에 민주당 후보로 나온 다음에 이게 그때, 드러났어야 되는데. 그때 터트릴 걸 그랬나요, 제가. 저것들이 또 꼬리 자르지 않겠어요. 근데 네. 보니까 지금 민주당에서요. 네. 박주민 대 정원호 서울시장 경선 싸움이라고 보고 물밑에서 이 어마어마한 제보와 서로의 어떤 내부 총질이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 이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겠죠, 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민주당 서울시장 질 건데 뭘 자기들끼리 후보 되려고 그렇게 싸우나 싶은데 저도 뭐 여러 제보를 통해서 이 정원호의 과거 주폭이죠, 이거. 술 먹고 폭행하는 거. 그래요, 주폭. 이걸 확인했는데 이 제보라던가 이 기사들이 어디서 최초에 흘러나왔을까? 이거 국민의힘의 게으른 국회의원들이 발굴할 수 있는 기사는 아니거든요. 아하. 이거 뭔가 민주당 내전의 징조인 거 아닌가.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대장동도 다 자기들끼리 싸우다 터트린 거잖아요. 대장동은 이낙연 쪽에서 이재명이를 주저앉히려고 지그들끼리 경선 과정에서 터트린 거죠. 그런 식으로 정원호에 대해서도 뭐 여의도에 들리는 말로는 터질 게 많이 있다라는데 어쩌면 이게 시초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원호 구청장이 과거에 나는 그 피해를 입은 분들과 뭐 화해를 했다 뭐 이런 식의 발언을 하고 박용진 의원도 오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장해찬 이런 걸로 과거 가지고 비난하지 마라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저 좌파들이 조진웅 감싸는 거랑 똑같거든요. 피해자들은 용서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데 자기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용서하고 과거 묻지 말라고 하는 거. 근데 이 당시 피해자가요. 박범진 의원의 보좌관인 이모 씨인데요. 이분의
증언을 제가 또 확보했습니다. 박범진 의원이 양천 지역구 국회의원이었죠. 네. 이 보좌관 이모 씨의 증언을 제가 어떤 경로로 확보했느냐. 이분이 폭행당했을 당시에 안경을 착용하고 있었대요. 그리고 정원호의 주먹질에 맞아서 그 안경이 날아가면서 더 큰 부상을 입었대요. 아이고, 예. 이런 말씀을 이분이 확인해 주신 걸로 봐서 뭔가 용서를 했다. 화해를 했다는 건 정원호 구청장의 일방 주장이 아닌가. 양아치들끼리도 이렇게 자기들끼리 충고하는 게 있어요. 네. 안경 쓴 사람 절대 때리지 마. 그건 잘못하면 막 실명도 될 수 있고 위험하니까. 그리고 안경 쓴 사람을 때리는 순간 네. 이게 강력범죄로 간주되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거 정원호는 뭐 이런 거 저런 거 안 가리고 그냥 두들겨 패는 선수 모양이네. 그리고 경찰까지 2명이나 출동했는데 둘 다 때렸다고 하니까 이게 정원호 구청장이 양천구청장이 네. 그렇게 센가? 그러게요. 뭐 이게 경찰 아무리 젊은 시절 일이라 해도 경찰 두들겨 패는 사람이 서울시장 되겠다고 나오는 게 이게 용납이 되는 건가? 아니, 당장 대국민 사과하고 네. 지금 무슨 어디 성동구청장 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거부터 사퇴해야지. 그러니까 만약 서울시장은 무슨 보수에서 이런 일 있으면 우리는 이런 일도 없고 말실수 하나만 해도 뭐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네. 네. 지금 뭐 이게 일부 여론조사가 튀어서 정원호가 뭐 잘 나온다 만다 막 하는데요. 제가 그 여론조사가 오늘 발표될 걸 알았던 건 아니고요. 그냥 아침에 이런 제보를 받고 이거 빨리 국민들께 알려야겠다라고 했는데 아무튼 정원호 구청장이 말로만 사과하고 반성하는 게 아니라 진짜 안경 쓰다가 주먹질에 당한 그 피해자분들, 당시 경찰관분들과 화해했는지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었는지도 추가적으로 계속 확인해서 취재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당장 정계 은퇴 이렇게 저는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근데 이제 선거만 생각하면. 네. 정원호 후보로 나오면 무조건 이기겠네, 우리가. 그래서 만약에 정원호가 지금의 여론조사를 보면은 박주민한테 좀 앞서가더라고요. 그래요. 그게 전부 다 이재명이 띄워준 덕분이잖아요. 그건 박주민이가 찌질한 것도 있고. 네. 또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이가 정원호다 그러는데 개딸들이 그러면 아니다 하겠어요? 그러면 만약에 정원호가 후보가 되면 네. 민주당의 뭐 박주민, 서영교, 전원희 같은 서울 지역 국회의원들이 네. 박홍근도 있고 이재명한테 뭔가 원한을 품게 되겠죠. 당연히 품겠죠. 이재명 때문에 정원호가 된 거니까. 그리고 국회의원이 구청장한테 진다는 건 사실 되게 부끄럽고 민망한 일이잖아요. 그렇게 또 민주당의 분열이 일어날 수 있고 정원호는 정원호대로 우리가 TV 토론을 할 때 제스처를 많이 씁니다. 그럼 제가 국민의힘 후보라며 지금 잠깐 저 때리려고 하는 거냐고. 혹시 옛날에도 그렇게 주먹질 했냐고. 저 같은 사람 만나면 바로 그렇게 털리는 거예요. 제가 너무 전략을 미리 알려줬나요, 박사님? 아니, 네. 며칠 안에 정원호가 은퇴 선언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거 이제 아마도 저것들 유일하게 잘하는 게 꼬리 자르기인데. 아마도 이건 이제 서막에 불과하지 않을까. 네. 네, 이제 시작일 것 같고요. 저희가 피해자분께 누를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조금 더 조사하고 지금 취재 중입니다. 그나저나, 예. 그 성동구 구민들 참 딱하게 됐네요. 아니, 지난 10년 가까이 정원호라는 자한테 깜빡 속아서 여기까지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화제가 안 되면 모르셔요. 모르지. 그 전과 기록을 적어놔도 그냥 뭐 철없을 때 젊을 때 뭐 시비겠구나 하지 이런 식으로 경찰까지 때렸다는 걸 아실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당연하죠. 네. 예. 우리 고성국 TV에 우리 최재현 PD가 성동구에 살아요. 네네. 네. 전혀 몰랐대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예. 그러니까 이게 뭐 본인은 선거 관리 기록 이거 다 제보한다고 하지만 네. 어떤 사건이었는지를 거기에 적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서울시장의 검증 국면이 장난이 아니다. 그러니까 구청장 정도 검증 넘어왔던 것과 서울시장으로 검증받는 건 레벨이 다르다라는 걸 좀 알려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저희 피해자분 취재도 계속할 생각이고요. 요것도 하나만 박사님 먼저 한번 짚어볼게요. 혹시 그러죠. 환단곡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저 어릴 때 재미삼아 본 적도 있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죠. 이게 뭐 1970년대에 쓰여진 일종의 소설이라고 역사학계에서는 판단하고 있는데 유사정 역사책이라고. 예. 네. 이게 고조선 이전에 환국이 있었고 저 지도 보시면 우리나라가
황하 문명, 수메르 문명, 이집트, 심지어 유럽까지 전부 다 황국이 지배하고 영향을 끼쳤다. 아, 이게 뭐 기분은 좋은 이야기인데 이거를 일국의 대통령이 나서서 역사학자 재단 이사장한테 이거 왜 연구 안 하냐고 말할. 그러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도 좌파들 민주당이랑도 방송하는데 제가 일부러 이렇게 놀렸어요. 나는 이재명 대통령 때문에 지금 너무 기분이 좋다. 내가 황국의 후예라니 너무 자랑스럽다. 수메르도 우리 거, 메소포타미아도 우리 거. 그 민주당 패널들이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더라고요. 근데 이런 식의 이재명의 어떤 라이브에서의 정제되지 않은 발언 등이 막 업무 보고에서 나오는 거, 박사님 이거 계속해서 리스크가 커지지 않겠습니까? 예. 그 요즘 저기 역사 SF물이 유행이더라고. 네, 네. 그러니까 분명히 그 뭐 복장이나 배경은 역사인데 네. 내용은 SF야. 이재명이가 그걸 주로 보나? 그런데 지금 이 환단고기 관련해서 이재명의 발언은 부처 업무 보고를 생방송하면서 터진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아무리 무식한 것들이라도 사전에 뭐 통상적인 부처 업무 보고를 했으면은 그 비서실에 있는 자들이 걸러냈을 거예요. 저 정도는. 네, 네. 근데 뭐 생방송에 갑자기 이재명이가 역사재단 이사장 상대로 해서 환단고기 얘기를 벌써 꺼낸 거니까 뭐 설마 그걸 누가 예상했겠어요? 근데 그게 이 환단고기뿐만 아니라 네. 이를테면은 엉뚱한 부처에다가 막 추궁하고 뭐 막 이런 것들이 한 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2일 하루만요. 네. 그 동부가 역사재단 가서는 환단고기 이야기를 하고요. 네. 인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은 네. 달러 책에 끼워 넣으면 안 걸린다더라. 그러니까 그건 원래 관세청에서 하는 일인데 그거를 공항공단 사장한테 막 그 윽박지르듯이 하고. 뭐 참 말이 길다. 뭐 다른 데 가서 노냐 했는데 알고 보니까 무슨 이집트 공항은 아직 입찰도 전이고 책에다 돈 끼우는 건 쌍방울이 대북 송금할 때 썼던 수법이라 하더라고요. 아,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걸 어떻게 잘 알지? 자기가 시켜서 해본 거라서 아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예. 이 덕분에 이제 외화 반출하려던 범죄자들이 이재명 대통령 땡큐. 맞아요. 우리도 예. 이제 책에다 달러 끼우면 되겠다. 근데 모든 출국객들의 책을 다 검사하면 공항이 마비되잖아요. 그게 한 페이지씩 검사하면. 네. 교육부에서는요. 서울대에 왜 예산 지원 많이 하냐. 서울대 공부 잘하니까 서울이니까 그러냐. 큰아들이 좋은 대학 나와 사업도 잘해서 떵떵거리는데 더 대주는 꼴이다라면서 이 서울대 지원을 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중앙일보가 정리한 기사를 보면 네. 12일 하루 동안만 이재명이 말실수한 게 한 8개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사람이니까 한두 번 단어를 잘못 얘기하거나 또는 기억이 약간 잘못돼서 뭐 얘기하거나는 할 수 있는데 그럴 수 있죠. 네. 이 사람은 환단고기를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네. 자기가 딱 이거는 꽂혀 있는 거죠. 네. 잘못된 기억도 아니고 말실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평소 생각이야. 네. 그러면 저는 이거 이재명이뿐만 아니라 대통령실에 몰켜 있는 그 수백 명이 전부 다 똑같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무식하고 자신이 없으면은 생방송을 말아야지. 그러니까요. 또 네. 아무리 뭐 아는 것이 많고 달변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생방송 함부로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이 정도로 뭐 정말 외신에 날 정도의 황당한 사고를 쳤으면 뭐 어쨌든 적당하게 핑계 대서라도 중단해야지. 이것들이 계속 하겠다면서요. 네, 계속 한대요. 네. 그리고 이게 업무 보고잖아요. 네. 그러니까 업무 보고는 기본적으로 업무를 보고받는 자리니까 업무를 보고하는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이거 뭐 거의 이재명이 이른쇼처럼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이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돼요. 그리고 이걸 제어할 수단도 저것들 내부에 없는 것 같아. 이게 제가 보니까요. 네. 초반에 이재명이 이 업무 보고로 쇼츠 장사를 엄청 하더라고요. 혼자 막 떠드는 거나 뭐 미리 외워온 거 아는 척 미주알 고주알 하는 것만 쇼츠로 딱 만들어서 개딸들이 거기 몰려가서 이렇게 일 잘하는 대통령 본 적 있냐.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다 한다. 그러니까 이제 업된 거예요. 그러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들 자르고 싶으니까 면박 주고 망신 주기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것도 박사님 속된 말로 진짜 짜치는 일 아닙니까 그거는? 네. 대통령이 그걸 직접 나서서 막 공격하는 게. 아니 더구나 이 학자한테
뭐 언제 임명됐냐 이러고 마치 짐짓 모르는 듯이 물어봤대는데 네. 아니 이학재가 삼성 국회의원을 인천 서구에서 했잖아요. 이재명이 지는 인천 계양구 국회의원이잖아. 그렇죠. 네. 아니 어떻게 그걸 몰라? 그러니까 이게 아니면 연기를 하려면 좀 이 조준웅이처럼 제대로 하든지. 이게 무슨 발연기 가지고 어설프게 하면서 온갖 입만 열면 이상한 소리나 했었고. 아니 정말 쪽팔리고 창피하네. 아 근데 이거 계속 하다 보면 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호재 아닙니까, 박사님? 뭐 호재죠. 이거 이재명의 말실수나 이런 리스크들이 아니 이제 호재는 호재인데 예. 우리가 이게 언제까지나 권력 탈취한 그래서 대통령 놀이에 푹 빠져 있는 이재명이 실수만 바라보고서 있겠어요. 아니 이재명이를 끌어내기 위해서 투쟁하는 거는 투쟁하는 거고. 그리고 이런 황당한 뉴스가 계속 만들어져서 무슨 이 외화 토픽 같은데 계속 나는 식으로 하는 거는 이게 이재명이 개인 문제가 아니고 나라망신이라는 거죠. 나라망신이에요. 나라망신이에요. 네. 아니 저는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재명이 쉐쉐 하면서 시진핑 앞에서는 진짜 막 눈도 못 마주치는 위치잖아요. 예. 근데 시진핑한테 가가지고 환단고기 이야기하면서 너네 중국의 황하 문명이 우리 거야라고 할 수 있을까? 너네 다 우리 거였어? 그러니까 그 정도 하면 강약 약강이 아니라 완전 이상한 사람이지만 그래 인정해줄게. 진짜 신념인가 보다. 근데 시진핑한테 못 그럴 거고 프랑스의 마크롱 만나가지고 네. 야 이거 우리 한국이 여기 유럽까지 다 문화 갖다 준 거야. 아니 이번에 이학재 사장 보고 막 이재명이 면박 줬던 게 이집트 공항 공사 그거 입찰인데 그거 하려면 이집트에 또 대통령이 영업사원 역할하러 가야 되잖아요. 가서 이집트 대통령 만나서 사실은 여러분의 피라미드 우리 한국이 만들어준 거 아시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각국의 어떤 외교 사절이나 첩보원들 통해서 이런 인식이나 이런 발언이 다 전파는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이재명 만나면 얼마나 한심하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솔직히. 그러니까요. 그리고 외화 밀반출 수법. 네. 이거요. 경찰이나 검찰이 이제 뭐 범죄단체를 소탕하거나 뭐 아니면은 뭐 희대의 무슨 탈주범을 잡거나 뭐 대도를 잡았다 할 때 그 수법을 다 조사하잖아요. 네. 다 조사하지만 발표 안 해요. 왜냐하면 모방범죄가 바로 따라오니까. 따라하는 애들이 생기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극단적 선택을 한다 그러면은 경찰이 수사 들어가서 극단적 선택을 했는지 안 했는지 수사하잖아요. 네, 네. 그렇다고 해서 그 수법을 얘기를 해줍니까? 말 안 하죠. 안 하잖아요. 네, 또 네. 언론도 그거 얘기 보도 안 하거든요. 알지만 도둑질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절도범들이 수법이 여러 수십 가지거든요. 네. 그 수법을 다 일일이 얘기를 안 해요. 그거 배우려면 국립대학 가갖고서 돈 주고 배워야지. 네. 그런데 지금 사실 우리 일반 국민들은 누구도 책갈피에 달러를 100달러짜리를 100장 정도를 넣어서 가면은 이게 발각이 안 되는구나. 이거 이재명이 가르쳐 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아니 이게 100달러짜리 100장이면 10,000달러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1,000만 원 훌쩍 넘죠. 그게 1인당 합법적으로 갖고 나갈 수 있는 한도거든요. 네, 10,000달러가. 네. 그런데 그러니까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네. 이거를 책갈피에 끼우면은 간단하다. 지금 이거를 결과적으로 전 국민한테 가르쳐 준 거 아니냐고. 그리고 이제 공항의 부담도 늘어나는 게 대통령이 저렇게 말을 했으면 전수조사는 아니더라도 저도 출장 가거나 여행 갈 때 책 한두 권은 꼭 캐리어나 가방에 넣어갑니다. 비행기에서도 읽고 가서도 읽고. 그런 거 이제 공항에서 검색하는 비율이 이제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지금 이학재가 뿔이 나가지고 진짜 인천공항 그렇게 운영하면 어떡하려고 그래? 진짜 그럼 마비되는 거잖아요. 전부 책이 있는지 없는지 우선 모든 여행 가방 다 풀어 헤쳐야 되고 책이 2권 있으면 2권 일일이 한 장 한 장씩 300페이지면 300번 넘기면서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냥 대충 봐서는 안 되잖아. 이재명이 지신데. 마음 같아서는 네. 그 이학재 사장이 관세청이랑 같이 한번 전수조사 딱 일주일만 하면 네. 온 국민의 원성이 이거 누구 짓이냐 이거 우리 비행기 다 놓친다. 원래 해외 갈 때 한 넉넉 잡아 3시간 전에 도착하면 되잖아요. 그래요. 저는 2시간 전에 보통 도착하거든요. 아니 이거 하면은 6시간 전에 가도 못해. 전날 텐트 치고 공항에서 자야 돼. 공항에서 자면서 책부터 다 검사 받아야 돼. 그러면 전 국민의 원성이 이재명한테 가. 제가 봤을 때 네. 이재명 끌어내리는 제일 빠른 방법이 지금 하나 나온 것 아니 같은데. 그러니까 이학재가 네. 나름 배심이 있는 사람이니까 난 네.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내가
나갈 일 없는 사람이지만 뭐 가까우면 저 일본이라도 내가 간다 그러고 이만한 짐박스에다가 책 한 100권 들고 나갈게. 그리고 다 조사해라. 내 책갈피에 뭐가 있는지 너희들이 다 조사해라 그렇게. 이야, 진짜 그 대통령 말 들으면 나라 절단나고 공항 마비되는 상황이 오는 그 판국이 이 업무 보고에서 펼쳐진 겁니다. 근데 이학재 사장 저도 잘 아는 분인데 네. 이분 뚝심이 보통이 아니잖아요. 네, 저기 뭐 자전거로 대한민국 일주도 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어려운 인천 서구에서 삼선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이 지금 막 이학재 사장을 더 괴롭히잖아요. 오늘 네. 민주당에서 논평이 나왔더라고요. 이학재 네. 사퇴하라고. 어디 감히 대통령 업무 보고에 일개 사장이 SNS로 답변하느냐 막 이런 식으로. 이학재 사장이 열받아서 저는 오늘부터 대통령님의 지시를 충실히 따르겠습니다. 인천공항의 모든 책은 이제 전수 검사합니다 하면 국가 마비되고 폭동이 일어나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네. 하이 저것들 정말. 뭐 우리가 이렇게 뭐 놀려 먹으면서 말씀을 드리지만,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일단 수사의 구체적인 그 기밀과 관련되거나 이런 것들은요. 네. 그거는 공개 안 하는 거예요. 그럼요. 네. 이거를 대통령이라는 자가 앞장서서 뭐 잘난 체 하면 이게 사실 지가 얼마나 많이 하는지를 이 잘난 체 하느라고 이 얘기까지 한 거 아니겠어요. 나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안다 자랑하고 그렇지. 싶어서. 네. 네. 근데 뭐 장동혁 대표나 나경원 의원이 아주 잘했더라고. 지는 의식적으로 대북 불법 선거와 관계없다고 하지만 몸이 알고 반응한 건 아니냐. 이거 내가 밑에 애들 시켜서 해본 수법인데. 그렇지. 왜냐하면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은 그 불법으로 달러나 돈을 들고 해외에 갈 일이 없어요. 그렇지. 뭐 그만한 돈이 있어야 뭘 어떻게 하지. 그리고 비즈니스 출장 가시는 분들은 정식으로 당국에 신고하고 해외 송금을 하죠. 그렇죠. 이거를 현금 뭉치를 $10,000 이상 들고 나갈 일이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네. 참 기가 막힌 일이. 아니 혹시 뭐 이재명이 그 아들이 무슨 불법 도박 무슨 그런 거 했어요? 했었죠 옛날에. 네, 뭐 네.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온라인 도박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도박하는 사람들은 저런 식으로 밀반출할지 몰라요. 그럴 수 있죠. 네. 네. 아니 그러지 않고서야 저걸 밀반출할 일이 뭐 있어. 그 이재명 아들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직접 온라인 도박 사이트에 오늘 내가 얼마를 땄다, 얼마를 잃었다 이런 생생한 후기를 다 남겨놔서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온라인 도박한 사람이 어디 라스베가스나 마카오나 이런 데 가서 도박 네. 하고 싶어 하지 않겠어요? 뭐 필리핀 갈 수도 있는 거고. 가끔씩 그렇게 해서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아들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도박꾼들은 거죠. 네. 미화 $100만 정도 어떻게든 밀반출해서 가려고 할지 몰라요. 아무튼 참 우리가 독특한 이력의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들 덕분에 네. 평생 듣도 보도 못하고 알 일이 없는 우리가 저것까지 알고 살아야 돼. 외화 밀반출 노하우까지도 우리가 대통령 업무 보고 중에 생생하게 듣게 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1961년 1인당 국민소득 $80,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했던 대한민국을 경제대국으로 만든 구국의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님. 국민이 잘 살고 잘 먹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박정희 대통령께서 직접 집필한 전집 6권을 저희 멸콩TV가 새롭게 편집을 했습니다. 환신바이오 창립 8주년 기념으로요. 환신골드 한 세트 구매하는 고객께 이 6권이 있는 전집 한 세트를 특별 증정합니다.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고 건강도 챙기시고 박정희 대통령님 전집도 좋은 기회에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또 주제를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메인 슬로건 썸네일이죠. 어제 사실은 오늘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생신이시래요. 그래서 어제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 20명 정도가 강남 모처 식당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모였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발언도 일부 정치인들이 교묘하게 언론 플레이를 해서 그 발언이 있는 날이 아니라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나서 갑자기 장동혁 대표를 흔드는 것처럼 기사가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매일 이명박 전 대통령과 만나고 전화 통화하는 최측근 정치인은 아닙니다만 그분이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당이 장동혁 대표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지방선거 이기기를 원하는데 이 주변에 있는 정치인들이 언론 플레이하는 것 같다라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어제 그 모임에요. 20명 정도의 국회의원 중에 친한계 국회의원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 자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누가 먼저 말을 꺼내지도 않았는데
장동혁 중심으로 뭉쳐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뭐 형제간 싸움 안 되고 강도가 들어와도 우리가 이길 수 있고 패배주의 느끼지 마라. 지방선거 이길 수 있다라는 말을 했는데 사실 나머지 말들은 그냥 정치 원로로서의 어떤 할 수 있는 좀 기본적인 말씀이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굳이 장동혁이라는 이름 석자를 콕 집어서 아직까지 이 장동혁 대표와 만나거나 인연이 있었던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네. 장동혁 중심으로 뭉쳐라, 힘을 모아줘라라고 말한 거 저는 이게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본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여기에 하마터면 큰일 날 뻔한 게 뭔지 아세요? 뭐예요? 이 장동혁 대표 중심으로 뭉쳐라는 말씀이 없었으면 저 원론적인 이야기, 그렇죠. 또 뭐 그랬을 거예요. 형제간 싸우지 말고 이런 이야기를 저기서도 보면 기사에서 친한계가 이거는 단계하지 말라는 뜻이다. 한동훈 괴롭히지 말라는 뜻이다라고 지들 마음대로 해석을 해요. 근데 장동혁이라는 이름 석자가 워낙 강하니까 장동혁 중심으로 뭉쳐라에다 묻혀버린 거예요. 네. 만약에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아마 저희와 소통하고 억울함을 표현한 그 측근분의 영향도 있었겠지만 명확하게 장동혁 대표 힘 줘라라고 안 했으면 저 멘트만 딱 따서 친한계가 정치 공작하고 언론 플레이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허위. 다행히 그게 딱 분쇄가 된 거죠. 그 정치 공작의 음모가. 심지어는 오늘도 음. 형제끼리 싸우지 말라 했더니 거봐 단계까지 말라지 않느냐. 아니 이게 진짜 무슨 말을 하셔도 그냥 저기서는 듣고 싶어 하는 걸로만 이제 아전인수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근데 예. 누가 과연 저 20명 중에 이런 언론 플레이를 할까? 네. 친이계 20명이 모였잖아요. 네. 저 중에 친한계로 분류되는 국회의원 참석자는 박정아 의원, 네. 정연욱 의원 네. 2명이라고 합니다. 음. 둘 다일지 둘 중에 누군가 언론 플레이했을지 저는 그냥 추정만 할 뿐이고 네. 뭐 아무튼 기사에 나온 걸 토대로 누가 이런 정치 공작을 하려고 했을까? 네. 누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발언을 왜곡하려고 했을까는 여러분이 알아서 유추해 보시고 판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좀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기사를 좀 하나 이제 보내드렸는데 그 이명박 대통령 사면 이제 복권을 시키려고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하려고 했는데 그걸 틀어막은 게 누구냐면 한동훈이었죠. 한동훈이 강하게 반대했었죠. 근데 그거를 또 모르고 있었잖아요. 그거를 알린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김종규 위원장이 이제 한동훈은 뭐 상식적인 사람이다라는 걸 이제 말하려는 취지로 우리 한동훈은 이명박 대통령 사면도 반대했었던 사람이다. 그거를 이제 자랑이라고 이제 방송에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말하면 이명박 대통령 입장에서 정말로 이게 뭐 분노를 뭐 할 대상이 누구냐. 윤석열 대통령은 사면 복권을 하려고 한 사람이고 한동훈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명박 대통령 구속에 있어서 이원수 송경호와 함께 진짜 그 실무 담당자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무슨 마치 이명박 대통령이 한동훈과 뭐 뜻을 함께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지금 포장을 해놓다 보니까 오늘의 이 대참사가 난 거예요. 이명박 대통령은 한동훈이라는 자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나의 사면을 반대한 사람이에요. 전혀 절대로 좋아할 일이 없고 오히려 지금은 대놓고 콕 집어서 내 메시지 함부로 이상하게 바꾸지 마. 장동혁 대표로 힘 모아. 라고 이렇게까지 그냥 대놓고 말할 정도라는 거는 진짜 여태까지 그 친이계 그 친한계 그 의원 둘이서 장난질 쳤던 거 오늘로써 이제 끝이 난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을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냐? 진중권 같은 좌파 아니면 조갑재 김종인 같은 나이 드신 분들 네. 뭐 이런 분들이 한동훈 우쭈쭈 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진짜. 장동혁 대표 응원하는 사람들이 지금 다 저희 같이 젊은 스피커들이잖아요. 반대로 지금 한동훈 믿는 사람들은 진짜 죄송하지만 이미 다 은퇴하신 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와가지고선 뭐 보수에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이제 네. 그 이철우 지사도 그렇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그렇고 이렇게 딱 장동혁 이름 석자를 박아서 지지해주는 메시지를 내면 우리는 좋아하면 됩니다. 네. 박수 치면 돼요. 네. 근데 이것까지도 굳이 꼬아 모아서 그게 아니다 뭐다 하면서 이렇게 장동혁 대표한테 힘을 실어주는 분들을 우리가 밀어내는 건 전략적으로 전혀 옳은 방향은 아닌 거거든요. 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장동혁 대표가 우리와의 약속을 다 지켜나가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언론이 그렇게 장동혁 대표를 집중 포화해도 우리와의 약속을 어기지 않고 있으면 나머지 부분에서 장동혁 대표의 지지세가 더 확장될 수 있도록 울타리를 넓게 쓸 수 있도록 우리도 좀 넓은 마음으로 행동할 때는 화끈하게 행동하더라도 또 이런 좋은 일이 있으면 그래 박수 쳐주고 역시 장동혁 중심으로 뭉치라 하는구나. 네. 이게 전직 대통령이 이름을 굳이 콕콕콕 박아서 장동혁 중심 이렇게 말하는 건 분명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내 메시지를 가지고 장난치는 친한계 너희들한테 내가 이용당하지 않겠다라는 확실한 의사표현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여러분이 좀 널리 이해하시고 응원해 주시고 박수를 치고 좋아할 일은 좀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예민한 건 알겠는데 네. 너무 사사건건 우리가 예민하고 막
이 1위 1비하면 네. 한 딸이나 개딸 같은 이상한 팬덤이 되는 거예요. 네. 우리는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참고로 장동혁 대표를 중심으로 모여야 되고 멸콩은 센터 서민을 중심으로 모여야 됩니다. 이 좋은 메시지에 갑자기 그런 물타기를 아까 센터라는 말에 꽂혀가지고 한번 드립을 쳐봤는데 네. 역시 좋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저라고 뭐 꼭 웃기란 법 있습니까? 하다가 이게 3할만 돼도 훌륭한 선수죠. 그쵸? 아니 MB는 다른 지도자 중심이라고 하는데 자기가 자기 중심이라고 그러니까요. 하는 건 도대체 어떤 초식인 거죠, 교수님? 예. 네. 이럴 때일수록 장해찬 중심으로 그렇죠. 멜콩 TV는 장해찬 중심으로 뭉쳐야 된다. 네, 맞습니다. 저도 네. 사실 그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딱 보니까 내가 또 센터네. 그래서 아 자꾸 한 번씩 이럴 때마다 저는 빨대왕의 그 트라우마가 막 떠올라가지고 아 커피도 이거 빨대를 빼버리고 해야지. 나 빨대를 안 먹어 이거. 빨대를 못 먹겠어 이거. 그냥 맨입에 마셔야지. 이 종이빨대예요, 종이빨대. 근데 플라스틱 저는 빨대. 플라스틱 빨대. 그 서민 교수님이 정말 대단한 게 뭐냐면은 사실 뭐 이력으로 보나 뭐 학력으로 보나 절대로 뭐 지금 뭐 어느 정치인과 비교해도 꿀릴 뿐이 아니고 맞아요. 그리고 이 정치인이라면은 사실 누구도 사과를 안 하는데 맞아요. 근데 서민 교수님은 아 내가 그땐 잘못했다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진짜 이건 용기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로. 근데 네. 이제 사람들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사과할 땐 그냥 뭐 용기 있다 했는데 네. 사과를 너무 많이 했어. 네.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행동을 진중해서 사과 없이 한번 쭉 달려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간 죄송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봐 서민 교수님이 네. 짧고 굵게 사과를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계속 하니까 사과가 희화화되잖아.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인들한테도 함부로 사과해라 하면 안 되는 거야. 저도 차라리 짧고 굵게 사과하는 거지. 그리고 장해찬 최고를 이제 비판했던 것에 대해서도 이건 좀 뭐 그냥 밀고 나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또 그래? 예. 제가 제일 나쁜 놈이에요. 보니까 이간질하고. 네. 여러분 젊은 시각 보지 마세요. 네. 이 송기호 내가 3년 전부터 송기호의 내가 발탁했더니 아주 그냥 송기호 94만 이런 식으로 네. 쌓았나? 네. 이렇게 이간질해서. 예,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를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기용해 주신 분이 장해찬 최고입니다. 네. 네, 이건 제가 진짜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그 페이스북 메시지 하나 보고 네. 네. 송기호를 데리고 우리 안동대에서 열렸던 윤석열 대통령의 행사까지 가는데 갑자기 황당하게도 운전 면허가 없다고 해서 제가 제 차로 왕복 7시간을 운전해주고 7시간. 안동 가서 대통령이 뵙게 해주고 찜닭 사주고 네. 내가 도대체 쟤한테 왜 이랬을까?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여러분 저기 그 서부지법에 대해서 저기 뭐냐 점씨님이 책을 썼잖아요. 그 책 아주 호평을 받고 있는데 네. 좀 여러분 안 사신 분 있으면 책을 빨리 사십시오. 아, 우리 교수님도 구매해 주셨다고. 저는 바로 너무 바로 감사합니다. 구매해서 바로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서부지법의 그 진실을 네. 젊은 시각으로 한번 네. 여러분이 감사합니다. 우리 송기호의 책을 많이 사주시면 다음번에는 제가 그 안동 찜닭을 한번 얻어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호야 너 마이크 소리 잘 안 들리는데 가까이서 좀 네,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빨간 내복 앞으로 와라 이렇게 하셔가지고 앞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도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저희가 네. 우리 이 이명박 전 대통령님의 뜻을 잘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고 받고 오늘 또 장동혁 대표가 충북 도당 당원 연수에서요. 네.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은 전당대회 때부터 했던 이야기인데 장동혁 대표 본인이 나는 계엄 해제에 참석했다. 그러니까 나한테 내란 프레임 씌우는 거 불가능하다. 그리고 우리가 이 민주당의 수많은 탄핵과 폭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지만 계엄에 대해서 국민들이 비판적이라서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나도 책임지겠다. 우리 이제 민주당과 함께 더 잘 싸우자. 네. 또 변화할 건 변화해서 반드시 지방선거를 승리하자라고 이야기했는데 네. 이것도 보나마나 배신의 한수나 이런 인간들은 이걸 가지고 장동혁이 배신했다 뭐 했다 난리 이러고 났다. 또 이현정은 지금 제보 보니까 채널에 나가가지고 장동혁처럼 말 바꾸는 사람 처음 봤다. 그러니 앵커가 오죽하면 채널A 앵커가 그거는 혼자 생각이시고요라고 말을 했대요. 지금 이 댓글 제보를 보니까. 그러니까 원래 장동혁 대표의 스탠스는 굉장히 넓고 유연하고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 장동혁 대표가 고민 끝에 우리와의 약속을 다 지키면서 또 어쨌거나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또 외연 확장하는 거 우리가 좀 지지해주고 응원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그 우파 우리 우파 자유우파 국민들이 정말 현명하다는 게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을 우리가 저는 이제 영입을 이제 해와서 대통령까지 만들었잖아요. 네. 문재인 조국을 꺾을 때 윤석열 대통령으로 꺾어야 이게 아주 제대로 된 승리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번에 우리가 당대표로 김문수 그리고 장동혁 그리고 뭐 등등의 뭐 안철수 조경태 이런 수많은 후보가 있었지만 우리 우파 국민들께서 누구를 뽑았냐? 장동혁. 그 장동혁으로 한동훈 체제를 끝내고
그리고 이재명을 끌어내려야 그래야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장동혁 대표의 경우에는 사실 그 한때는 뭐 한동훈의 채찍근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정도로 그렇게 평가를 받았던 분이지만 우리가 분명히 인정해야 되는 것은 만약에 장동혁 대표가 그 당시에 그 결단을 하지 않았으면 그러면 지금까지도 한동훈이 당대표 하면서 지방선거까지 공천권 다 휩쓸었을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 108명의 국민의힘도 답답해 미치겠는데 이제는 지자체장도 다 한동훈에 줄 서면서 그야말로 지금 윤 어게인이나 지금 윤석열 대통령 얘기를 언급만 하더라도 그 사람은 국회 근처에 얼씬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나왔을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이 장동혁 대표를 우리 우파에서 정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 우파를 위해서 싸워달라 이렇게 당대표를 만들었다는 거 저는 이것만으로도 이건 진짜 우리 우파 시민들이 정말 현명한 판단이라고 보고 여기에 대해서 저 언론 기득권 언론은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요. 이 뉴미디어에서 감히 우리 카르텔을 건드려 우리가 밀었던 한동훈과 친한계를 떨어뜨려 한번 두고 보자 해서 계속 뭐 말만 하면 이제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빈틈을 갖고 우리가 이럴 때는 유튜브 차원에서 또는 우리 우파 시민들 차원에서 이거는 우리가 지켜줄 건 지켜주자. 이런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러니까 김종혁은 이렇게도 말했잖아요. 그 장동혁 대표가 이제 뭐 당대표 선거에서 뭐 아슬아슬하게 됐다는 네. 걸 가지고 또 비판을 하는데 아니 표 차이가 많이 나든 말건 간에 어쨌든 간에 당대표가 됐으면 당원들 뜻이 그렇다면 그 존중하고 따라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비판 포인트로 잡는 것도 되게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그 당시 2등이 한동훈 걔도 아니었고 2등 김문수 후보였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차악이었죠. 그러니까. 누구 말에 따르면 차악. 네. 어쨌든 그 친한계는 아예 뭐 결선에도 못 올릴 정도로 참패를 했으면 이제 와서 이제는 좀 따라야지. 아니 그 자기 당대표 될 자신 없어하고 찌그러져 있다가 이제 와서 왜 당대표 흔드냐고. 정말 웃기지 않습니까 이건 진짜. 왜 떳떳하게 나가지 못해. 니네들 떨어질까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한동훈은 진짜 치사하게 지가 나오면 개박살날 것 같으니까. 네. 그 조경 때 똘마니 내보내가지고. 그 뭐야 그게. 그러니까 지금 자기 뜻을 펴고 당을 자기 중심으로 하고 싶으면 당대표 선거 나와서 네. 당선됐어야지 그러면. 네. 왜 그때 안 나와? 왜 뭐해? 왜 책 쓰고 뭐 하냐고 뭐. 결국 그리고 결선 갔던 김문수 후보를 밀어줄 때 그냥 뭐 세게 밀어준 것도 아니고 차악이라고 하면서. 네, 차. 예를 들면 장해찬 서민이 한판 붙는데 송규호가 서민 교수님을 편을 들긴 드는데 차악이니까 밀어주세요라고 하면 최악도 기분 나쁘고 듣는 차악도 기분 나쁘고 둘 다 기분 나쁜 거잖아요 사실은. 난 괜찮아. 난 차악이야. 그럼 덜 나쁘다는 소리인데 그럼 뭐. 나는 괜찮아. 이렇게 안 도와주시네요. 네. 방송의 맥을 이렇게 뚝뚝 아니. 끊으실 수가 없네요. 네. 최악보다 낫지 뭐 그리고. 다시 가보겠습니다. 네. 편집을 하고. 규호야 이번에 네가 받아라 알았지? 다시 레드선. 네. 아니 장예찬 송규호가 싸우는데 서민 교수님이 송규호 편을 들면서 차악이라고 하면 최악도 기분 나쁘고 듣는 차악도 기분 나쁘잖아요. 예. 기분 나쁘죠? 근데 서민 교수님 예전에 저도 비판 많이 하셔가지고. 그랬어요? 네. 빨대항에서 송규호 욕도 했어요? 아예 거기 말고 그 다른 채널에서 네. 또 많이 얘기. 어디 시사유랑 이런 데서? 아니요 그 성땡땡 채널에서. 아 성재준 TV에서 도대체 욕 안 한 사람이 누구예요? 근데 제가 너무 웃긴 게 그때 교수 막 채널 돌아보고 있는데 교수님이 나와서 교수님이다 해가지고 너무 반가운 마음에 우리 규호는 네. 정말 열린 마음으로. 네. 근데 거기서 제 얘기를 이렇게 막 하시길래 예 그래서 진짜 마음이 아팠겠다. 너무 반가운 마음에 교수님 좋아서 교수님이다 하고 클릭했는데 그 교수님이 막 뭐라 하고 있으면 예. 제 생각에는 예. 저도 이제 그 무슨 압박을 받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좀 그런 생각이 그 들어요. 진행자의 압박이. 아니 뭐 그런 생각이 든다고 그냥. 예, 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가 진짜 서민 교수님을 좋아합니다. 다만 금요일 방송에서 하루에 한 번은 서민 교수님을 놀려야 이 맞습니다. 방송의 취지가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럼요. 서민 교수님 팬분들 놓여 마시고요. 네. 이게 서민 교수님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리고 과거 잘못에 대해서 이렇게 네. 지속적으로 환기를 시켜야 네. 또 나쁜 길로 빠지지 않습니다. 사실 저는요 미꾸라지 같은 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단둘이 해야 되는 거야 사실. 그래. 방송 끝나면은 맨날 밥 사주세요. 아유 아닙니다. 예. 참. 아무튼 다시 돌아가면 네. 최악 차악하면서 김문수 후보를 밀었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그래서 한동훈 묻은 김문수 후보가 떨어졌잖아요. 예. 네. 이게 완전 당원들의 선택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 또 김문수랑 러브샷 했는데 제가 방송 나가서 정계 은퇴 러브샷이라고 오늘 기사 도배 확 시킨 거 아시죠? 아무도 말을 안 해줘서 제가 지금 셀프 생색을 내고 있는데 그 정도로 이제 김문수 후보의 최측근인 차명진 전 의원도 유튜브에서 김문수 이제 끝났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 당과 보수 진영에서는 한동훈과 조금이라도 연이 되고 한동훈 묻어버리면 정치를 못한다는 것은 이제
뭐 변함이 없는 사실로 드러난 거예요, 사실은. 그러네요, 진짜. 저는 뭐 김은수 후보님이 그 어려운 시기에 대선 후보로 뛰어주신 거에 대해서 항상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좀 역할을 다 하신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진짜. 네.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리 스패너님들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이 좋아요가 30초 동안 좀 많이 늘었나요? 네. 한 300개 정도 넣은 것 같아요. 300개 넣은 것 같아요. 아, 좋아요가요? 그냥 찍었어. 사실 난 아, 안 보고 있고. 뭐야. 5천 넘었대잖아. 왜 그러는 거예요? 왜 시청자와 제 사이를 이간질 하시는 거예요? 저 요새 부원장 되고 나서 우리 시청자들한테 화도 좀 덜 내고 부드럽게 하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데 왜 이간질 하세요? 그리고 제가 이참에 네. 나도 이름을 바꿀까 싶은 게 네. 목격자 K 멋있잖아. 네. 목격자 S로 바꿀까? 목격자 S. 나 그럼 모게스가 되면 모게스. 아니 저 그 이혁재 형님한테 네. 이번 게스트 이제 목격자 K다 했더니 어. 그분 뭘 목격하셨는데 뭘 보셨는데 이러더라고요 진지하게. 아, 남석이님 좋아요 제가 안 눌렀네요. 천사 회원 가입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멸공 천사분들 감사합니다. 근데 천사는 1400에서 커트하는 건가요? 뭐 일단 1차 계획은 그래요. 아, 1차 네, 계획. 그래서 이 1004분과 함께 저희가 다양한 토크 콘서트도 하고 네. 1004분께는 제가 또 직접 쓴 편지 같은 경우도 보내드리려고 하고 다양한 우리 멤버십 유대감 행동하는 1004명을 함께 만들어 보려고요. 날개를 좀 만들어 보내드리면 어떨까요? 좋아할 텐데 천사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내 말을 무시해. 난 되게 좋은 아이디어 생각했는데. 지금 또 6,200 좋아요가 올라가고 있는데 옆에서 자꾸 300명밖에 안 눌렀다 해가지고. 네. 잘하겠습니다. 네. 뭐 이 얘기 한번 안 합니까? 이제 이재명 진짜 원수 1일 1망언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북한은 우리가 북침할까 걱정한다. 그리고 여기에 이재명만 이런 망언을 한 게 아니라 통일부 장관인 정동영이 우리가 북한 입장에서 역지사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세요? 진짜 웃긴 게, 그러니까 이재명 한 말이 이거예요. 진짜 원수된 듯이라고 그랬는데, 사실 이미 북한은 우리 국민들을 수없이 많이 살상한 원수, 6.25 전쟁을 네. 일으킨 놈이잖아요. 네. 그런, 이미 원수고 얘네들이 사과를 하고 빌어도 시원치 않은데, 네. 지금 이제 이재명 이분이 북한이 우리가 북침할까 걱정이라는 이런 해괴망측한 우리는 이게 우리 전략이 북한의 남침에 대비해서 방어 전략을 지금까지 취해왔다는 거 다 알고 있는데 네. 이재명만 몰랐던 거예요. 네. 아 이게 뭐야 이게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이러고 앉았어요. 그리고 뭐 그래요. 그리고 저는 그 문재인 때는 네. 그래도 이 북한에서 대우를 해줬잖아요. 문재인은? 어떻게 보면 얘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애다 해가지고 뭐 만나주기도 하고. 그런데 이 이재명은 북한에서 지금 어떤 취급받아요? 삶은 소대가리는커녕 지금 이제 거의 인간 취급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그냥 이념적으로 아니 그 사상이 좌파구나. 그래서 이게 북한을 추종하는구나. 뭐 이렇게라도 우리가 생각할 여지가 있는데 저 이재명은요 진짜 말 그대로 북한에서는 인정도 못 받고 일방적으로 우리가 진짜 제발 좀 만나주세요. 만나달라는데 그때 문재인이 빼놓고 가니까 자기네들이 생각한 게 책에다가 이제 뭐 돈 껴가지고서 그 쌍방울 임직원 60명이 온몸에 달러를 둘둘 말아가지고서 그러니까. 북한 가서 중국 가가지고 북한한테 이거 전해주세요. 100억 원 정도를 갖다 주고 그런 짓거리를 하던 애가 이제 지금 이게 정권 잡았다? 북한 입장에서는요, 얘 예전에 우리한테 그렇게 만나달라고 쪼르던 애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지금 대한민국이요. 북한 입장에서는 얘는 진짜 나라도 아닌 거예요. 이거 진짜 국격이 진짜 우리가 뭐 환율 얘기도 하지만 그걸 떠나서 이거는 진짜 국격이 이렇게까지 바닥인 적이 없는 진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북한이 뭐 그냥 김정은이 또 문재인이라고 또 좋아한 것도 아닌 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트럼프한테 편지 써가지고 자꾸 우리 둘이 만나는데 문재인이 껴가지고 골치 아파 죽겠어요. 네. 뭐 우리 둘만 만납시다. 이런 편지를 썼던 게 다 공개가 됐잖아요. 그렇죠. 네. 나 같은 내가 문재인이면 그동안 북한을 추종했다 하더라도 네. 거기서 이제 팍 돌아가지고 북한이는 안 놀아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이게 국가의 자존심이 이런 건데 그 뒤에도 계속 저자세하면서 뭐 북한하고 뭐 종전협정 맺어야 된다고 네. 막 북한이 하는 말을 계속 해외 다니면서 떠들고 다녔잖아요. 네. 이 자존심도 일하고는 일도 없는 그런 게 바로 좌파. 그렇죠. 이재명도 뭐 거기에 뭐 이재명은 더구나 북한을 아무리 사랑한다고 얘기해도 진짜 돌아도 안 보는 거 보면 야 북한 정은아 한번 좀 이재명 좀 만나줘라. 진짜 네. 안 되겠다. 근데 말씀드리는 가운데 우리 희망의 나라로님이 서민 교수님 숨소리가 너무 커요라고 또 슈퍼챗을 보내주셨습니다. 희망의 나라님이 제 팬이고요. 그래서 네. 제 팬답게 저에게 관심을 많이 가졌다는 이런 증거가 아닐까. 저는 기쁘게 생각합니다. 근데 옆에서 듣는데 숨소리 그렇게 크지 않아요? 아이 커. 네, 나는. 네. 커요? 숨소리가 커. 네. 남자는 그렇다고 하고요. 숨소리가 커야 된다고 우리 어머니 항상 얘기했어 어릴 때부터.
네. 그리고 여러분 지금 막 멸치 콩나물 회원가입 많이 해주시는데 멸콩 천사는 유튜브 회원가입이랑 별도로 저희 댓글에 가입 링크가 네. 있으니까 저기로 들어와 주셔야 된다는 거 안내 말씀 한번 드리고요. 네. 그리고 통일교 특검 이야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문제를 여기서 끝낼 순 없습니다. 오늘 전재수가 경찰에 출석하면서 뭐 나 차라리 뭐 시계 1000개 받았다 해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는데 네. 아침에 단독 보도 터진 거 보셨어요? 네. 경찰이 통일교를 압수수색했는데 네. 명품 구매 내역이 엄청 나왔다. 아. 그러면 거기서 제대로다. 전재수한테 줬다는 까르띠에 시계 구매 내용이랑 네. 불가리 시계 구매 내용이 이제 나왔다가 아마 주말 사이나 다음 주에 기자들한테 취재가 될 야.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더 볼 것도 없이 날아가는 거야. 더 볼 것도 없이. 그러니까. 진짜 전재수 솔직히 말하면은 제가 좀 부산시장이 두려웠던 게 음, 진짜 부산에서 거의 뭐 유일하게 막 당선된다 하면서 음.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진짜 가장 위협적인 상황. 그게 전재수였죠. 네. 전재수였어요. 이게 진짜 우리가 그냥 넘볼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 전재수가 아니 우리가 날린 것도 아니야. 특검이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죽인다고 수사하다가 권성동 의원 잡아놓겠다고 하다가 전재수가 튀어나왔네. 그런데 이게 전재수 어떻게 이거 묻히자. 일단 권성동 의원만 구속시키자. 했다 보니까 지금 이 일들이 계속 튀어나오는 거 아니에요. 일이 더 커질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전재수는 부산시장은커녕 지금 뭐 구속이 될 그 걱정까지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 이거는 진짜 제2의 드루킹 특검처럼 이제 전재수가 이렇게 날아갈 것이며 그리고 지금 이제 오늘 장혜찬 체육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문건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이거 파보니까 지금 정동영 나오지 민주당 의원들 전현직 계속 나온다는 거고 7인의 멤버. 7인의 멤버 이거는 솔직히 통일교 관련 없는 우리들 입장에서는요, 이거 당연히 특검하자 밀어붙여야 되는 거고요. 반면 저들은 무슨 특검이냐, 특검이 뭐 만병통치약이냐 이런 식으로 도망갈 것이고, 이거 지방선거 앞두고 통일교 특검 이거 하나만 제대로 밀어붙여도 충분히 유리한 상황 만들 수 그러니까 있습니다. 이게 사실 특검의 정의에는 이게 딱 맞는 거야. 이 사건이 그쵸? 딱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 정권을 수사하는 거기 때문에 네. 지금 특검밖에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언제부턴가 의회의 권력이 너무 커졌어. 이제 네. 의회만 먹으면 대통령 우리가 먹어도 이게 뭐 전국을 운영할 수가 없을 정도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좀 우리가 개선해야 돼. 언제 우리가 권력 잡아서 의회의 비대한 권력.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특검하려고 그래도 얘네들이 협조 안 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유이사벨님이 슈퍼챗으로 서민 교수님 응원하는 메시지 보내주셨다고. 제가 감사합니다. 그 멸콩TV에서는 종종 못 읽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일부러 안 읽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내가 응원하니까? 아닙니다. 한 번 더 남겨주시니까 제가 이렇게 콕 어. 집어서 말씀드립니다. 진짜 서민 교수님 응원 메시지를 간절하게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정말 드문 응원 메시지. 네. 여러분, 제가 정말 서민 교수님 감사합니다. 진짜 많이 좋아합니다. 우리 저도 서민 교수님 오늘부터 팬들. 네. 우리가 이사벨이다. 제가 태어나서 누군가한테 그렇게 심한 욕을 듣고 이렇게 용서하고 화해해 본 적은 서민 교수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서민 교수님을 사랑하고 좋아하는지를 서민 교수님 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자, 여러분. 초록 매실과 같은 옷 색깔을 입은 매실의 남자. 우리 나는 일주일 중에 금요일만 기다리잖아. 근데 저는 이런 방송이 너무 좋은 게 사실 요즘 막 정치 얘기 들으면 막 짜증나고. 맞아. 너무 우리가 월화수목 내내 진지하잖아요. 네. 우리는. 솔직히 저희도 뭐 당원 게시판도 이제 비판하고 다 깔 게 많아요. 그런데 뭔가 금요일에 이제 한 주를 마무리하는 느낌? 마무리하면서 또 과거도 또 한번 되짚고 또 이렇게 정리하는 느낌? 그런 차원으로 저도 이게 금요일 방송이 그냥 마음 편하게 볼 수 있는. 이런 날도 있어야지. 네. 저는 항상 웃으면서 방송하다가도 항상 조마조마한 게 언제 내 흑역사가 까발려질까. 그러니까 저 항상 고민하는데 지금 오늘도 역시나. 실시간 7천 명의 시청자분들이 네. 사실 이런 정치 얘기를 듣는 것도 원하지만 어떻게 보면 서민 교수님 반응을 좀 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거예요. 내 안티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막 저 댓글이 올라오잖아요. 맨날 우울하다가 오늘 조금 즐겁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여러분한테 유쾌하고 즐거운 웃음도 많이 드리고 싶고 제가 진짜 재밌는 사람이거든요. 맞아요. 제가 막 방송에서 맨날 화내고 썩내서 사람들이 저 지역에서 만나면 되게 속상한 게 수영구 우리 주민분들이 네. 저를 보자마자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장채고 되게 싸나운 사람인 줄 알았는데 순하네요라는 말을 많이 해요. 제가 사석에서 되게 순하고 재밌는 사람이잖아요. 기호가. 네. 그렇지. 예. 그런 어떤 재미를 우리가 금요일에는 좀 드리고 싶은 거죠. 제가 느낀 건 그거예요. 방송에서는 장희찬 최고는 싸납고 서민 교수님이 친근하잖아요.
방송이 꺼지면 완전 달라요. 반대예요. 여러분 카메라 꺼지면 예. 서민 교수님 말도 없고 예. 굉장히 무서운 표정으로 무뚝뚝하게 팍 이러고 가만히 앉아 있고. 그리고 밥만 사주세요. 그 나는 맨날 생글생글 웃으면서 농담하고 막 예. 그렇잖아 기호야, 그치? 네. 방송 꺼지면은 송기호 정확하게 말해주네. 그냥 딱 밥을 결제해 주시고. 이게 이 포스 때문에 우리가 막 무서워서 말을 잘 못 걸어요. 카메라 네. 꺼지면. 예. 반면 오히려 장현찬 최고가 막 생글생글 이렇게 친근하게 말씀해 주시고 이게 방송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네. 나 진짜 이건 아니지 않나? 정말 제가 흑역사 있고 나쁜 놈이었던 거 인정하는데 이건 아니야. 저 얼마나 생글생글 거리는 아니 말씀 별로 없으시잖아요. 대기실에서. 언제 대기실에서 저기 내 말 목소리 섞일까봐 조용히 이러고 있었던 거지. 뭐야 이거. 저 그렇지 않습니다. 전 그렇지 않고요. 오히려 장채고가 끝나자마자 쌩하고 가버립니다. 사실 저는. 억울합니다 진짜. 저는 일정이 너무 많아서 저는 인터뷰가 너무 많아서. 뭐 이렇게 좀 잘 가라고 하려고 그러면 이미 갔어. 이미 등만 보여 등만. 야, 그래서 매번 교수님이 밥을 사주십니다. 오늘도 그럼 고기 한번 쏠까요? 네, 사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또 오늘 저녁 9시에 제가 좋아하는 동생들 우리 민영이와 금혁이 재능이가 같이 하는 더 라이트 유튜브 라이브 한다니까요. 여러분 더 라이트 그것도 찾아가지고 유튜브 댓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박민영 대변인처럼 민자가 들어간 사람을 우리 잘 진행을 잘 해봅시다. 네, 별 얘기는 아니고요. 뭐 그냥. 근데 여러분 제가 전망하는 통일교 특검의 키를 좀 말씀드릴게요. 네. 우리가 뭘 해도요. 네. 민주당이 이걸 지방선거 이전에는 안 통과시켜 줄 거예요. 그런데 지방선거까지 이 통일교 특검을 발의했다 실패하고 또 발의했다 실패하고 발의했다 실패하면서 계속 이걸 지방선거 맞아요. 아젠다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선전을 하잖아요. 부산시장, 서울시장 이기고 플러스 알파를 해서 우와 이 정권 촌대 국민의힘이 지방선거를 이렇게 이기다니가 되면 언론이 이제 기사를 어떻게 쓰느냐. 너네 통일교 특검 안 받아서 졌다. 민주당한테.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렇죠. 민주당 네, 그거 내부에서도 이재명한테 불만이 튀어나오고 맞아요. 우리가 통일교 특검 받자 민주당이 막 내분하고 갈라지고 네. 이런 양상으로 가서 지방선거 승리 이후에 실제 맞아, 이 특검이 맞아. 통과될 겁니다. 예. 이게 제가 바라보는 뷰거든요. 그러니까 여론전을 엄청 해야죠. 전략적으로 그리고 계속해서. 통일교 말고도 사실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서도 이 법무부 외압이 있었던 게 이제 더 드러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특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최상병 특검 가지고 해갖고 밝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 법무부 이 외압 특검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서 한 57가지 정도 특검할 게 우리가 있잖아요. 네. 하나씩 계속 터뜨리자고요. 네. 정말 이제 참 중요한 얘기를 해주신 게, 네. 그러니까 지방선거까지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기고 나서 어떠한 평가를 받아서 이기느냐. 반대로 민주당은 어떤 평가로 지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저도 지금 딱 좀 충격을 받은 건데 그런 거죠. 결국에 우리가 그냥 일단 무조건 뭐 한 석이라도 더 얻자. 그것도 중요하지만 저 좌파들이 이런 3대 특검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다가 결국에는 뭐 우파만 수사하고 민주당은 덮다가 그치. 결국에는 민심이 어긋나서 무너졌고 반대로 국민의힘에서는 장동혁 체제 중심으로 해서 우파가 단단하게 뭉치고 이간질하는 사람들이 제거돼서 이겼다. 이러한 평가들이 나와야 그 뒤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진짜 뭐 50년 집권이든 100년 집권이든 그 길로 갈 수 있는 것이며 반대로 저 언론에서 또 그 선거를 이겼다고 하더라도 또 뭐 한동훈이 뭘 잘해서 이겼느니 뭐 중도를 포섭해서 이겼느니 이런 평가 나올 거면은 우리는 그건 이제 잘못 이겼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작업까지도 같이 해야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꼭 해야 되는 특검 중에 민중기 특검에 대한 특검도 있어요. 맞아요. 한 건 진짜 김건희 많아요. 여사 네. 이 주가 조작을 한 것도 그렇지만 네. 양평 공무원 이분 때문에 돌아가셨잖아요. 맞아요. 이분 때문에 전원 때문에 네. 돌아가셨잖아요. 이거 당연히 특검해서 인권 유린이 있었는지 봐야 된다니까. 근데 이게 저는 진짜 정치를 하면서요. 모든 게 업보라는 생각을 하는 게 사실 우리가 총선 이기고 이 대권 다시 잡아왔을 때 특검을 여러 개 하는 게 일반적인 과거였으면 부담스러웠을 거거든요. 그런 짓을 정치권에서 잘 안 하니까. 네. 근데 얘네는 3특검을 발족시키고 무슨 관복권 띄지 않아 분실했다고 상설특검 하죠.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걸로도 모자라서 종합특검을 또 하겠대. 또 네. 그러니까 우리가 총선만 이기고 정권 잡으면 우리도 아무 부담 없이 김현지 특검, 네. 그 전에 통일교 특검, 항소 포기 특검, 별의별 또 민중기 특검에 대한 재특검 우리도 아무 부담 없이 할 수 있어요. 그때가 되면 저 민주당과 좌파 것들이 우리가 이재명 정청래 때문에 망했다. 이게 다 업보다라고 맞아요. 여러분 또 땅을 치는 시기가 반드시 옵니다. 네. 맞습니다. 반드시 와요. 반드시. 그러기 위해서는 2028년 총선을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일단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목숨 걸고 이겨서 장동혁 대표를 지키는 게 또 첫 번째 과제인 거고요. 네. 그것도 그렇고. 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2028년까지 우리가 뭐 기다려줄 게 아니라 지방선거를 우리 완승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또 정청래니 또 누군가가 또 이제 이재명을 칠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또 거기 민주당에서도 내분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친문 지금은 뭐 친명만 남았다라고 하지만 지금 비명계들이 진짜 이를 박박 깔고 있고 정청래는 이미 그 송곳니를 드러내고 있는 상황에서 저들이 한동훈은 부추겨가지고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시켰듯이 우리가 지방선거 이기면 저들이 내분이 일어나고 거기서 우리가 막 정청래 조금씩 띄워주고 이간질 시켜가지고 저는 이재명 2028년이 아니라 총선이 아니라 그 전에 진짜 그냥 하루라도 빨리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 총동원해가지고 빨리 다음 대선 치르든 이런 방안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이제 금요일 방송 제가 원래 칼같이 저는 60분 되면 끊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세 명이서 하고 재밌으니까 조금 더 해도 될까요? 아, 그럼요. 네, 한 뭐 그렇다고 더 길게 많이 할 건 아니고요, 여러분. 네. 2시간 갑시다, 2시간. 조금 더 이야기를 하면 지금 굉장히 중요한 고비에서 장동혁 중심으로 힘이 모이는 시기거든요. 우리가 아까 소개한 이명박 전 대통령, 이철우 지사분들의 메시지도 그렇고,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오늘 충청북도에서 약간 변화하자, 우리가 외연 확장하자 한 거는 자신감이 생겨서 그 말을 한 거예요. 네. 장동혁 대표 스타일상 위기일 때는 오히려 더 뚝심을 딱 지켜요. 근데 이제 당내 상황을 보니까 정리가 다 됐어. 김종혁 것도 정리가 됐고, 다운 게시판도 이어선 교수님이 알아서 당무감사 가요. 윤리위도 새로 구성되겠죠. 이제 정리가 됐으니까 자신감이 있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좌파들이 장동혁을 더 흔들려고 온갖 공작을 가할 겁니다. 이때 우리가 절대로 이 내부의 배신의 한수 같은 사람들이 뭐 장동혁 흔들고 뭐 욕하는데 휘말리면 안 된다. 지금 어떻게 보면 장동혁 뒤에는 당원들이 과거 박근혜 대통령님이 어떤 사람을 만나고 누구를 포섭해도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똘똘 뭉쳐있다는 거 보여줄 그런 비상한 시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원래 정상적이라면요, 언론과 국민들은 이제 대통령이 딱 당선이 되면 그때부터 대통령에 대한 비판과 견제를 하는 게 지금까지 트렌드였어요. 그런데 지금 언론과 우리 국민 여론조사 보면은 야당 대표를 지금 탄압하고 감시하고 있어요. 이게 정상적인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이거는. 아니, 야당 대표가 무슨 얼마나 대단한 힘이 있다고 이렇게 하십니까? 이건 진짜 이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동혁 대표 죽이기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절대 부안해동하지 마시고 우리 장동혁 대표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저는 항상 뭐 이런 일이 생기면요, MBC랑 JTBC 방송 썸네일을 봐요. 저들이 입장에서 위협이 안 되잖아요. 공격 안 해요. 맞아. 매일같이 장해찬 뭐 막말 장해찬 이걸 MBC에서 띄운 이유가 뭐냐면 이게 본인들 입장에서 위협이 되는 거거든요. 반대로 본인들 입장에서 얘는 아주 흡족하네. 공격 안 해요. 위협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면. 지금 보면 MBC, JTBC에서 사실상 이건 뭐 장동혁 특집이라 할 정도로 매일같이 지금 뭐 극우다 계속 공격한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솔직히 말하면 이게 보통 다른 정치인들이었으면 전 이쯤에 아마 무릎 꿇고 죄송합니다. 계엄도 사과합니다. 사과하면은 공격 안 해요. 봐준단 말이에요. 나 갑자기 생각난 게 있어요. 네. 최근에 송교호와 저는 MBC한테 공격을 당했죠. 좀 계속 나오고 혹시 MBC한테 최근에 좀 공격 당하셨습니까? MBC는 저를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위협이 없어요. 위협이 안 됩니다. 분발하십시오. 뭐 같은 편인 줄 알고 있으나? 분발하셔야 됩니다. 분발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어떡합니까? 저는 이제 지금 거의 뭐 특집 방송이라 그리고 저 좀 소름 돋는 게 말씀 잘해 주셨는데 PD 수첩에서 연락이 왔어요. 왜? 서부지법 뭐 1주년 특집 방송을 한다. 그래서 지금 서부지법 청년들한테 다 연락해가지고 변호사 해서 지금 이제 엄청난 뭐 영상을 만들어서 지금 내보내겠다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 서부지법이라는 일도 이미 지나간 일이잖아요. 그런데 저쪽에서 왜 계속 이걸 공격을 하냐면 위협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일은 분명히 좌파에서만 일어났던 일인데 저들은 때린다는 거죠. 그만큼 충북대학교에서 윤어게인을 외쳤던 학생이 총학생 회장이 된 것. 10대 청소년들이 로블록스라는 게임을 만들어가지고선 그 자리에서 윤어게인을 외친 것. 이거를 왜 MBC가 메인 9시 뉴스에서 때리냐? 본인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본인들이 납득할 수 없고 이걸 가만히 방치했다가는 우리 좌파가 무너지는 데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요인이 되겠다. 이럴 때 저들은 계속해서 집요하게 공격하고 사과를 받아내요. 이쯤 되면 장동혁 대표는 솔직히 말하면 계엄 사과하고 죄송합니다 선언했어야 됐어요. 저들의 계획에 따르면. 근데 하기는커녕 이호선 교수님이 그냥 발표해버려서 당원 게시판 까버리질 않나. 계엄의 원인은 민주당 너희들이다.
책임을 그냥 민주당에다 져버리니까 지금 MBC 입장에서는 와 어디서 이런 사람이 나타났냐? 한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맞습니다. 지금 서부지법 사실 서부지법을 지금 조명할 때가 아닙니다. 서부지법은 사실 이제 젊은 친구들이 근데 그 지난번에 서부지법의 그 말도 안 되는 판결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네. 이제 욱해서 그런 건데 사실 민주당이 저지르고 있는 사법에 대한 테러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재판부도 따로 만들겠다고 하고 대법원장을 아예 해코지하고 허위 조작 정보로 공격하잖아요. 사실 이런 테러야말로 진짜 비열한 나쁜 우리가 공격해야 될 테러예요. 사실 근데 그럼요. 지금 그러니까 MBC는 이걸 해야 된다고 이거 음. 상권 분립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그 민주당의 작태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왜 이 젊은 시간님을 아니 저는 진짜 근데 이 MBC 진짜 너무하다 싶은 게 뭐냐면은 그 윤석열 대통령 때 환율 1,300원 막 그 중반 됐다고 막 그 난리를 쳤잖아요. 네. 근데 요즘 막 그러더라고요. 이제 환율이 1,500원 다 되니까 이제 환율 뉴 노멀 시대가 왔다. 수출 기업 활짝 웃었다. 이렇게 보도를 하더라고요. 쟤네들은 진짜 어디 웬만한 김어준, 뭐 황희두 이런 좌파 유튜버들은 MBC한테 가가지고선 한 수 배워야 돼요. 저 MBC 저게 지금 공영방송이 아니라 진짜 어느 극좌 유튜버보다 더 그냥 대놓고 좌파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저희 양옆에 장예찬과 송교를 둔 센터, 아이돌 센터 서민 교수님은 아직까지 MBC에게 시달리지 않고 있다. 무슨 소리? 제가 말했잖아요. 부럽습니다. 그게 아니고 저 2010 문바는 환자다라는 그 글 써가지고 MBC는 잘린 사람이 저라니까. 언제죠 그게? 2018년. 네, 저는 어제에도 7년 전이요. 2017년. 어제에도 MBC 메인 뉴스에서 공격당했습니다. 예. 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안 받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요. 네, 저 한 수 배우고 싶어요. 안다 기호야. 아 여기가 자리가 좋네요 이렇게. 방송국 테러라도 한번 할까? 진짜 어떻게 해야 아, 되나? 그런 말씀하면 큰일 나요. 아, 그러니까. 빨리 취소하세요, 취소. 아니 그 아니, 또, 나는 옆에서 동조했다고 또 막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이 이런 발언 제지 안 했던 거 뭐라 할라. 근데 빨리 취소하세요, 빨리. 저 멸콩 TV 테러한다고.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방금 말을 취소하세요. 방금 말 취소하겠습니다. 네, 그거 테러라도 아닙니다, 할까? 아닙니다. 지금 이 부원장 여의도 모드로 부원장 지금 막말 얼마나 거예요. 노심초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네. 네. 제가 제가, 이런 제 문제입니다. 자. 제가 바로 제지했습니다. 자, 레드선. 네, 제가 레드선. 바로 근데 제지했습니다. 이거 잘 생각해 보니까 진짜 이거 뭐 MBC에서는 서부지법 폭동 배우 그리고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또 하면서 서민 교수님 막말 뭐 하면서 내보내기 충분한데. 가르쳐 주지 마. 그렇게 또 쓸 것 같아. 그리고 제가 보기에 이 멸콩 TV 모니터 하다가 네. 60분쯤 되면은 이제 지쳐가지고. 이제 안 봐. 여기부터- 그 뒤에 한 말은 기억이 안 나. 걔네 안 봐. 네, 솔직히 여기부터는 MBC 기자들도 그래. 그냥, 네. 그렇죠. 얘네도 밥 먹으러 가지 이제. 네, 찐팬들만 남은 것 같아요. 그래. 아무튼 오늘 평소보다 길게 방송했는데요. 끝까지 봐주신 우리 시청자분들 그리고 시청해주시는 뭐 많은 언론사 기자님들 저한테 젊은 시간한테 왜 반말로 하냐는 분이 있는데 정말 거의 아버지 뻘이에요 예. 사실은. 아버지 뻘이라고요? 거의 니얼리 파더. 네. 파더 뻘. 네. 사적으로 친한 사이고요. 예. 그 제 방송 진행 스타일에 불만이 있으시면 여기 아침 방송이라는 말을 제가 근데 지금 부원장 모드라서 굉장히 조곤조곤 말하고 있는데 아침 방송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립니다. 네. 저희 서민 교수님도 좀 말 좀 편하게 해주세요. 저 편해요. 전 네. 굉장히 편해요 지금. 네, 더 편해? 더 편하게 더 해요? 편하게 해주세요, 진짜. 젊은 시간님. 나 이게 편해. 안 돼. 서민 교수님은 그러나 카메라가 꺼지면 굉장히 무표정하고 근엄한 얼굴로 사실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렇죠. 가만히 계신다라는 사실. 걸 방금 우리 젊은 시각이 증언을 했습니다. 나중에 방송 끝난 척하고 네. 그냥 소리는 몰카 켜주시면 한번 해봐야겠어요. 예. 몰카. 대기실 몰카. 예. 제가 언젠가 한번 금요일에 서민 교수님 대기실 몰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새롭게 편집을 했습니다. 환신바이오 창립 8주년 기념으로요. 환신골드 한 세트 구매하는 고객께 이 6권이 있는 전집 한 세트를 특별 증정합니다.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고 건강도 챙기시고 박정희 대통령님 전집도 좋은 기회에